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저녁 식사를 편안하게 해결하고 주식 고민까지 잡아드리는 주식 라이프 밸런스를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랍의 김지송입니다. 우리 라이프 밸런스를 잡아드리는 주랍엘 어떻게 진행되나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굿 이브닝 주랍엘에서는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국내 최고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당일장 마감 시황 정리 그리고 업종 테마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린이 분들을 위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을 때 저희가 실시간 노란톡으로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분 두 분이 나오시는데 먼저 첫 번째 분은요. 홍조원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그가 돌아왔죠. 새롭게 다시 지난주부터 투입이 되신 우리 홍조원 전문가님. 기업의 펀더멘털부터 투자 심리 센티멘털까지 확실하게 잡아주고 계신 분이거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수익률이 쫙 나와 있잖아요. 보령제약은 55%, 대성파인텍은 38%, 세로닉스는 무려 124%입니다. 이렇게 투자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짱짱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단기와 수익 위주로 종목 추천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분들도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분산 투자와 노하우 전략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 오늘 특별 출연을 또 해주시는데요. 이분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요. 통계와 확률로 접근하는 단기 수익 매매와 또 장기 매매에 아주 탁월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 메신저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세하게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하단에서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서 말구름 플러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 말구름 표시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 홍주원이 떴다. 홍주원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주원이 떴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박건영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을 켰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코스피는요 0.71% 하락한 3,125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0.3% 하락한 973선에 하락을 했는데요. 자, 973선, 3,125선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주고는 있지만 사실 외국인과 기관에 정말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개인이 2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오늘 장을 이렇게 지켜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급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정말 파란불밖에 보이지가 않죠. 기관은 무려 1.7조 원을 팔아치웠고요. 외국인 역시 코스피에서 6,200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거는 개인이 2조 3천억 원 가량을 사들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4조 원 가까이 사들였는데 개인들의 이렇게 매수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팔아치우고 있고 개인이 이렇게 꿋꿋하게 시장을 지켰던 아주 무서운 장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이슈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 첫 번째는요. 자, 연일 계속되는 기관과 금융투자에 폭탄 매도세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펼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연말 배당 윈도우 드레싱 물량으로 순매수한 물량을 이런 옵션 만기일 다가오면서 청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기관 수급 싸움에서 우리가 봐야 할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떠오르겠다는 쿠팡이 택배업 재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기업 공개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동방, 대형포장, 삼보판지, 또 신풍제지 등 골판지 제조, 종합물류, 제지 관련주들이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추격해도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되시겠죠. 그래서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홍주원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주린이 분들을 위한 기법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테마가 빵 뜨기 전에 먼저 선취매할 수 있는 기법, 그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러 가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란톡 메신저 저희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5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님도 노란톡 메신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요일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눈이 많이 와서 정말 퇴근길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시간에 우리 주라벨 보면서 저녁 식사까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오실 전문가님은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전문가님이신데요.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상통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네. 박건영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입니다. 최근 증시의 단기 변동성 구간에 진입하면서 많은 또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노란톡방 이제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에서 제가 집중 멘트를 드리고 있고 또 추천주 또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시장에서도 금일 좋은 전략으로 이렇게 조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좀 좋았던 종목 혹시 조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는 네. 반도체 이제 소부장 아니면은 2차 전지 관련주 쪽 섹터 집중 매매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좀 좋은 수익률을 이어왔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디바이스 ENG가 네. 수익률이 이제 100%가 넘게 이제 수익권에 이제 과진입하면서 네. 매우 좋은 수익률로 기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는 종합지수가 이제 변동 구간에 조금 진입을 하면서 거래소나 이제 코스닥 수급이 이제 양극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금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조금 조정권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수익이 그동안 많이 낮췄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현금 보유나 아니면은 시장 충격에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네. 디바이스 ENG나 이제 그 외 다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나 여러 종목들을 공략하고 있으니까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률을 위해서는 우리 노란통 메신저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바로 수익의 행복 박건영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수익이 짱짱한 종목부터 시황 정리도 해주시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소통이 가능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의 행복 박건영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셨듯이 국내 증시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금 조정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주요 지지라인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보면 좋을 종목, 또 업종이나 섹터 이런 게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 얘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 위주 수급이 연일 계속해서 지속됐고 시장이 매우 과열된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피는 또 언제든지 3,000포인트 그리고 그 밑으로 하단까지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권이 다소 우려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머니무브라고 이제 증시 대기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고 시장에서 수급몰이를 하면서 대형주 위주 또 장세도 나오고 대형주 위주 장세가 나온 다음에 또 중소형주 위주로 또 수급고리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매우 뜨거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또 건강한 조정이 좀 이번에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업종보다는 업종과 실적을 동시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1, 2분기 반기 연도 실적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전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10개월째 V자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옴에 따라서 결국에는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은 지수는 어느 정도 피로도에 젖어 있다는 점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같은 이제 이런 국면에서 기초 체력이 튼튼한 종목군들을 그리고 성장 업종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업종군 중에서는 이제 주도 업종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5G나 뭐 2차 전지 쪽을 조금 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이라고, 좋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장비 업종을 한번 보자면은,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지연되면서 현재도 눌림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군들이 매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하향된 부분이 있지만, 올해 여전히 다시 한번 설비 투자 사이클을 타고 시장의 주도업으로 다시 강부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이동통신 3사의 이제 기지국 투자나 이제 캐펙스,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같이 엮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이클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도 되면서, 반도체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시장 주도업에 분명히 속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파운드리 업황이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도를 반드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시장 주도주에 여전히 속하면서 관련 밸류체인, 최근에는 대형 배터리사를 포함해서 부품 장비 쪽으로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조정시 담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적 시즌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방금 이제 질문 잘 해주셨는데, 네. 올해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기업들을 가르는 좀 건전 지표, 어떤 이제 좀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조금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기업들이 성장성을 이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본업 자체에서 좀 매력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시장 주도업에 속하면서 멀티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온다든지,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조정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때 센티멘탈 감정보다는 펀더멘탈이 풍부한, 이제 펀더멘탈 충분히 괜찮은 업종군, 그리고 기업군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분명하게 견고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업종까지 같이 본다면은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업종까지 보면 더할 나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두 번째로 준비된 전문가님, 우리 홍주원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왔죠. 정말 많이 왔습니다. 차가 많이 밀릴만 했어요. 네, 네. 네. 자, 오늘 일단 우리 홍주원 대표님 간략하게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주원입니다. 전문가 홍주원이고, 지금 주라벨에서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화요일 날마다 찾아뵙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저를 이전부터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뭐 대박 식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식 라이브 쇼라든가 토견스탁이라든가 이런 지금 팍스경제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요번 작년 이제 하반기 중반기부터 좀 나왔었기 때문에 좀 눈에 익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다시 팍스경제에 이렇게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지금 벌써 3주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저 홍주원과 함께 이 파란만장한 주식시장, 다이나믹한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저와 함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홍주원이 떴다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정말 수익률 짱짱하시거든요. 50%에서 100%가 넘는 종목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전문가시거든요. 매일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전문가님들 또 시청자분들 소통하는 거 흔치 않습니다. 우리 노란통 메신저 꼭 들어오셔야겠고요. 전문가님, 오늘 제가 봤더니 세로닉스라는 그런 이제 종목이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비법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비법이 이제 뭐 어떠한 비법인지 네. 제가 이제 꾸준하게 교육을 해드리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기법 무조건 있다. 이런 기법, 먹을 수 있는 기법, 100% 먹을 수 있는 기법 무조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이거 제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팍스경제 나와서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뭐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또한 우리가 차트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보조 지표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든가 어떤 재무 상태를 또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 이런 주식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기법에 좀 많이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법에 지금 방금 물어보신 비법이 바로 기법이겠죠. 그 기법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법이라는 게 정말로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계시고 그 전문가들이 파생시킨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또 외국에 또 유명한 어떤 이제 트레이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만들어낸 기법들이 되게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기법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법을 배운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식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기법은 어떻게 보면 절대값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 그러면은 기법을 배우기보다는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태도라든가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실질적으로 100%뿐만이 아니라 200%, 300%짜리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법이나 하나의 캔들이나 어떤 차트 그리고 어떤 재무 실적이라든가 혹은 어떤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모든 심리를 거기에 쏟아 부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는 기법 그리고 재무 실적 이런 것들을 우러러 그러니까 이제 다 한 번에 다 보고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먼저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표님과 방송을 하면서 대표님 필명이 바로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바로를 너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네네네. 바로 주식 TV라고 이렇게 딱 나오던데 구독자가 거의 10만 명이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양한 뭐 시황 보는 눈, 주식 보는 눈을 길러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과 또 이제 이 방송 말고도 너튜브에서 꾸준하게 또 올려주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주식에는 저는 분명히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챕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혹은 어떤 뭐 강의를 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챕터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 이제 맞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이런 수순들이 있는데 저는 주식에도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는 내용 또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아무리 몰라도 제가 알려드린 이 챕터대로만 따라오면은 무조건 중수, 고수 이상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제가 교육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정말 주식 보는 눈을 길러주시겠다.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좀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또 이제 성과를 좀 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아쉽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그랬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물고기를 좀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너튜브를 보시면은 되게 단계별로 정말 주식 생초보가 들어오셔도 정말 단계별로 따라오면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식으로 이제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좀 뭐 인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황 이슈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장에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연일 계속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하지만 개인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수급 싸움에서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이나 섹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개인과 기관의 수급 싸움에서 봐야 될 섹터는 딱 간추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전기 업종 섹터랑 친환경 섹터 이 두 개만 우리가 끌고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주저앉고 다시 이제 폭락장으로 가더라도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이 전기 업종 섹터와 친환경 섹터는 분명히 재반등이 어느 섹터보다도 빠르게 나와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의 이제 뭐 기관 외인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개미들과의 이런 싸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싸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예,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아요. 아. 예, 도저히 안 파니까 네. 개미들이 이제 도저히 안 파니까 제발 좀 팔아라고 계속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거 안타깝다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참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지금 비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요. 이 엄청난 자본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쏠려 있거든요. 그게 다 개미들 돈이다라고 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 기관이 던지는 돈에 휘둘릴 개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똑똑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돈도 많고 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돈 자금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 개미들이 안 팔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아마 좀 적잖하게 당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라는 거죠. 어찌됐건 개인도 한정된 돈이 있고 계속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또한 계속 팔 수 없어요. 네. 팔 게 있어야 팔잖아요.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팔다 보면은 더 이상 팔 게 없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장이 끝까지 그러니까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우리가 걱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네. 좀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은 좀 공격적인 지금 이 기관과 개미들의 어떤 치고받고 하는 싸움 속에서 여기서 어떠한 뭐 우리가 공략을 뭘 해볼까라기보다는 지금 이 흐름, 시장의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양 시장의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 딱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한데 네. 한계는 도달합니다. 이게 끝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는 도달을 해요. 근데 그 한계가 어딘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식견으로는 그 한계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인 대상승장을 만들어냈고 이 대상승장이 어떠한 실물 경기와 같이 올라가는 대상승장이 아닌 실물 경기와의 괴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는 대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대상승장은 곧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폭락은 언제쯤이냐? 네. 제가 방금 이야기한 한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다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간이 매도를 하는 이 매도세도 만약에 여기에서 공매도가 좀 풀렸다. 그럼 공매도가 풀렸을 때 이 매도세는 지금의 매도세와는 전혀 또 사뭇 다르거든요. 그럼 이때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신규 매수를 뭘 할지를 살펴보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에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데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히려 약간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건 어떤가요? 좋죠. 예, 네. 현금 비중을 지금은 최대한 많이 늘려야 되는 시점이기도 네.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신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막말로다가 이게 시장이 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지금 그렇게 그쵸.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시장인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지금까지 번 돈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많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 현금 확보를 해 두신 다음에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정말 이것저것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다.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고 현금 확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달러 사시면 돼요. 지금 달러가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 달러는 그냥 안정적으로 나의 안정형 포트폴리오에 넣어 두시면은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정말 실시간으로 참여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의 제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홍주원이 떴다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들의 핵심이 담긴 포인트 전략집인 일명 바로집과 더불어서요. 너튜브에서 다양한 주린이들을 위한 차트 기법, 수급 보는 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노란통 메신저에서 또 언급을 해주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
계시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요, 아시아의 아마존을 꿈꾸는 쿠팡입니다. 쿠팡이 이제 택배업 재진출이 확정이 됐는데 미국의 나스닥의 기업 공개가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이제 제조, 종합물류 제지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추격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제 이 질문 네. 이제 제가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류의 질문이 네. 뭐냐면은 도대체 왜 이슈가 떴을 때 급등하고 하고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이거 도대체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이슈로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기간에 큰 폭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단기간에 큰 상승을 한 종목에 따라 들어갔을 때 수익을 볼 확률보다 내 심리가 흔들리거나 내가 마이너스대로 흘러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운 좋게 나도 이거를 내가 뭐 상따를 하려고 그랬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정말 그냥 추격 매수 뇌동매매를 했는데 운 좋게 걸려 들어가지고 뭐 이 현상을 맞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럴 경우가 실질적으로 되게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급등, 큰 급등이 나왔을 때는 재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냐 마냐 네. 이 재료를 가지고 지금 이게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급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1차 심사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심사를 거쳐야 될 게 2단계, 3단계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 동안 이 상황 동안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은 기대감이 가장 높아 있을 때잖아요. 네. 그럼 이 기대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전혀 아무도 예상이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또 질문 중에 그 관련주들 한마디로 이제 관련주라고 한다 그러면 포장이나 이제 제지 그리고 이제 물류 쪽인데 네. 그러면은 제가 역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동방이 이제 쿠팡이 이제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오늘 올라왔던 대형 포장, 삼부 판지 뭐 이런 신풍 제지 같은 것들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그거 없죠, 그죠? 네. 낙수 효과예요, 낙수 효과. 아. 네, 그러니까 이 동방으로 이 쿠팡이라는 어떤 큰 물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시아의 아마존 같은 그런 큰 물류가 네.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제지 업종이나 이런 포장 업종이나 이런 물류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쿠팡과는 큰 연관이 없죠. 그죠? 쿠팡과 연관이 있는 기업은 동방과 또 협력하고 협력 업체 여기까지인 거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제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그냥 지금 1차 심사 통과됐다라는 그 판단으로만 들어가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관련주들은 배제시키시고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동방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동방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연일 뭐 상한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수급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지금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조정 시기에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올 것인지 그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저점 한마디로 지지선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고 탄탄하게 형성이 되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동방이라는 종목이고 동방이 조정 시기에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오고 지지선이 탄탄하게 형성이 되는지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그리고 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시면은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로는 동방만 유일하게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슈 두 가지는 끝났는데 전문가님께서 오늘 생각하시는 또 특별한 이슈 포인트가 따로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 뭐 딱히 없어요. 아, 네. 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안건이 있더라고요. 뭐 네. 트럼프 탄핵 안건 뭐 이런 이슈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뭐 딱히 다른 이슈 같은 건 없었나요? 네네. 뭐 그런 거는 뭐 특히 그런 건 뭐 딱히 이슈가 될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본 거는 딱 그거예요. 오늘 이제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전기 업종 그리고 친환경 테마가 조금 좀 많이 내려갔어요. 특히나 좀 내려갔어요. 네.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하락세였기 때문에 다 내려갔지만 2차 전기 업종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내려갔는데
함께 내려갔지만 좀 더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다 내려갔을 때 어떠한 이런 하락폭이 하락폭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그렇게 지금 동반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 아까 트럼프 얘기하셨는데 트럼프가 탄핵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바이든 체제를 더 굳건하게 그리고 바이든에 대한 어떠한 그 국가의 영향력 한마디로 이런 바이든의 그런 파워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이든 시대다. 한마디로 지금 공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시대다. 괜히 지금 트럼프에 붙어 있는 사람들 조심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 체제가 굳건히도 지금 지켜지고 있고 지금 그 어떠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 섹터가 왜 떨어지냐. 자, 그죠? 네, 이게 바로 그렇겠네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럼 매수 시기인가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2차 전기업종이나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서 계속 주워 담아가시면은 되게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이든 체제가 직접적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지금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021년도는 이 친환경이 다 먹여 살린다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섹터가 또 지금 또 바이든 체제와 또 맞아요. 바이든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정책들이 지금 다 이제 친환경 쪽으로 다 쏠려 있고 그리고 예산 또한 정말 지금 파워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역대급 예산을 거기다 또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섹터에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 정말 짱짱하시잖아요. 우리 수익률 한번 보여주세요. 수익률이 이제 100%가 넘는 세로닉스도 있고 50%가 넘는 보령제약도 있는데요. 이 수익 인증을 시청자분들께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적혀 있죠. 저희는 매일매일 소통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익 인증도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인증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돈 들지 않잖아요.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음으로 준비된 이야기는요. 핵심 기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바로 기법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바로 기법은요. 네. 이게 뭐냐? 자, 10기법 안 부러운 선침입니다. 선취매요. 네, 10기법 안 부러워요. 아까 그 기법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선침에는 모든 기법보다도 더 우선시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법에 해당되긴 하지만 네. 이 선침해가 정말 주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제를 10기법 안 부러운 선침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말 10기법 부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선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넘겨보면은 자, 선침해란 무엇인가? 선침해란 무엇인가? 자, 여기 지금 글씨 같이 함께 보실게요. 어떠한 호재나 이슈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하는 것을 우리가 선침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좀 애매하죠. 호재나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매수를 할까? 네. 참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침인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보통은 테마주에 국한이 된다. 테마주에 국한되어 있다. 선침해 같은 경우는 왜 테마주에 국한이 되어 있을지 그리고 호재나 이슈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어떻게 선침해를 할 수 있고 왜 테마주에 국한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의 선침해. 자, 첫 번째 테마는 순환이 돌아요. 그리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돌아줄 때 이 순환을 활용한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테마가 순환이 돈다. 그리고 테마는 반복된다.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정해진 금액으로 정해진 돈으로 정해지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승장이라고 해서 모든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거나 하락장이라고 해서 모든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하락장에 분명히 올라가는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장에 분명히 내려가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해진 돈으로 순환이 돌아주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순환이 돌고 반복된다라는 걸 기억한다 그러면은 테마의 순환을 활용한 선침해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테마주 중에 정말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테마가 있어요. 뭘까요? 저는 제가 주린이로서 봤을 때는 겨울에는 뭐 조류독감 아니면 봄에는 황사. 자, 이런- 지금 얘기하신 게 네. 계절 테마입니다. 아, 네. 자, 계절 테마죠. 그죠?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계절 테마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여름이면 여름주, 여름 관련주, 여름 때면은 잘 올라오고, 봄이면은 봄 관련주 올라오고, 겨울이면 겨울 관련주 올라오고. 이것들 우리가 언제 선침이 가능해요? 여름주 같은 경우는 봄쯤에 선침할 수도 있고요. 네. 겨울주 같은 경우는 가을쯤에 선침할 수도 있고요. 이게 선침이 쉽잖아요, 여러분. 그냥 매번 와요. 매년 돼지는 아프고 닭도 아파요. 네. 매년 아파요. 네. 그잖아요. 예. 뭐 돼지 열병이다, 구제역이다. 뭐 매년 아파요. 안 맞아요. 아픈 적이 없어. 너무나도 아파. 음. 그리고 또 이제 뭐야? 개들이 안 아프면 또 뭐가 움직여요? 진드기 움직여. 또 살인 진드기 나와. 아우. 살인 진드기 또 잠잠하면 뭐 나와요? 뇌연목이 나와요. 맞잖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언제 나온다? 계절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계절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계절 테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순환이 돌고 반복되는 거에 해당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저는 생각하기에 정치도 테마주가 있지 않나요? 아, 좋습니다. 정치 테마. 네. 정치 테마는 반복이 되고 순환이 돌아주지만 네. 다소 좀 좀 짧죠? 텀이 길죠. 아, 네. 왜냐? 선거철이 뭐 매년 있진 않잖아. 음. 그죠? 매월 있진 않잖아요. 네. 선거철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철에만 반짝이는 게 바로 음. 정치 테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철이 아닐 때 반짝일 수도 있어요. 뭐냐? 음.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요번에 서울시장에 이제 임기 전에 서울시장이 네. 이제 끝나는 바람에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장 출마가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아, 경우는 네. 선거철이 아닌데도 정치 그렇겠네요. 테마가 들썩입니다. 아.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정치 테마를 이제 들어가기 뭔가 앞서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이제 테마주로 선침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아. 되던데. 자, 그러니까 어떤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럼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뭐 윤석열 총장님의 관련주다. 그러면은 내가 뭔 관련주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도 그 관련주 때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을 내가 관심 등록 다 해놓으면 되잖아요. 아. 쉽죠? 네. 미리 내가 못 사면은 당연히 어차피 순환은 도니까 작년에 몇 월 달쯤에 윤석열 관련주로 이 종목들이 지금 한 올라갔는데 네. 대충 한 8종목 돼. 그럼 이거 내가 관심 종목 딱 넣어놨다가 네. 지금 이제 뭐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이 방송에서 정치 얘기 좀 하기 좀 그렇지만 네. 흐름이 있잖아. 괜히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나와가지고 뭐 딴 거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좀 뭐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 분위기 보고 그냥 지금 윤석열 관련도 좀 사도 되겠는데 뭐 사면 되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로 이제 때리면 돌아오는 뭐 테마고 모든 테마가 그래요. 네. 모든 테마가 그렇습니다. 전기차 며칠 전에 움직였으면 며칠 뒤에 뭐 움직여? 수소차 움직여요. 수소차 며칠 뒤에 움직여 또 뭐 움직여요? 태양광 움직여요. 태양광 움직이면 또 뭐 움직여요?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을 반복되고 순환이 돌아주는 거를 미리 활용을 해가지고 선침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이 공부를 무조건적으로 하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냥 누가 밥 떠먹여주지 않아요. 주식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테마주의 경우는 재료, 뉴스 상당히 민감해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은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런 테마주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테마주가 너무나도 뉴스나 재료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침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뉴스나 재료가 민감하다는 거를 미리 알고 이것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선침을 해야 돼. 어떻게? 공부를 해야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은 자, 해당 테마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슈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요. 정부 부처 일정 검색만 해도 이번 주 정부에 관련된 일정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달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달에 무엇이 있고, 뭐 이제 또 대통령의 신년사는 또 언제 있고, 그 신년사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되게 공유가 잘 되어 있어요. 포털 검색만 해도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뭐 경제 뉴스 페이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독해가지고요. 보시면은 그거 정부 부처 일정 다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정도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거 다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뉴스나 재료 나오기 전에
선침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 뭐 지금 별일입니까? 이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2018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 뭐 지금 와가지고 왜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돼요. 그 공부를 해놓고 아 맞아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근데 저번 주부터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 어떤 그런 막 소문들이 그런 것들이 막 돌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관련주가 찾아보니까 동방이 이제 쿠팡이랑 되게 같이 언급 되게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런 쿠팡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때? 주가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그랬을 때 뭐야? 아, 이거 지금 내가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사놔야겠다. 지금 뭐 다 사긴 좀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조금 사야겠다. 그러고 미리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쿠팡에 대한 우리가 사전에 공부가 돼 있었으면은 이건 우리가 믿고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테마, 내가 관련 있는 테마, 관련 있는 종목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고 이런 정책이나 이슈에 당연히 움직이겠죠. 뉴스가 나오고 재료가 터질 테니까. 그런 게 터지기 전에 미리 사놓고 자, 뉴스가 터졌을 때 뭐야? 분할 매도로서 대응한다. 이게 선침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이외에 선침해가 있어요. 테마주 이외에 선침 무엇이 있을까? 자, 단순합니다.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저점에 가까워질 때 선침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오로지 기법으로만 보는 거인가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선매도 선침해가 있는데 네. 선매도는 뭐냐면은 시장이 폭락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매도하는 것을 선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폭락했을 때 다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선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점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점은 때려주기도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차트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수가. 그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됐어. 야, 이거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까? 이거 바닥 같은데? 그럼 여기서 조금 사요. 더 떨어지네? 조금 사. 또 떨어졌네? 여기서 또 조금 사. 이게 분할 매수 하다 보면은 평균 단가가 어디예요? 여기 맞춰져 있죠. 여기 네. 맞춰져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치면은 거의 바닥이랑 진배 없어요. 예, 정강이 정도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시장이 다시 상승했을 때 훌륭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많이 떨어졌다. 정말 많이 떨어졌다. 야,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서 대응하고 시장은 끝까지 영원히 오르지도 않고 영원히 하락하지도 않는다.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심각한 폭락장에서는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그냥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은 되게 쉽게 선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강이 정도는 돼요. 무릎 정도는 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기술적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이에요. 보조지표나 이동평균선 등을 통해서 여러 분석을 통하는 거예요. 여러 분석을 해가지고 이쯤이면은 저점이겠구나. 그러니까 선침을 해야겠다. 이쯤에 저점에 선침해야겠다. 근데 저점인데도 불구하고 재료가 살아있어. 네. 그러면은 이거는 강력 매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침의 전략을 우리가 갖고 갈 때는 뭐가 필수가 되어야 된다? 사전에 공부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네. 저기 나와 있는 보조지표 이런 얘기들은 지난주에 설명을 해주셨던 추세 매매와도 좀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네. 챕터 얘기했잖아 아까. 네. 그 이어지잖아요. 단계별로. 다 지금 제가 하는 강의들이 이렇게 네. 이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이 끝나고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상세하게 적어가면서 했던 자료들을 또 올려주시기도 하고 전문가님들께서 이 비법, 핵심 포인트 자료집도 바로집이라고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우리 자료들 궁금하신 분들 다시 한번 또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홍주원이 떴다.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노란통 메신저나 아니면 너튜브 바로 주식 TV에 관련해서라든지 뭐 해주실 말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져 나와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정해진 시간이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 20분 내지 25분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나 해드리고 싶은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네. 정확하게 100% 전달을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스타일 아시겠지만 뭐 다른 이 프로에 나오시는 이제 분들과는 저는 다르게 방송에서 공개 추천주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왜? 그 얘기는 네. 이제 제가 물론 뭐 다른 전문가들이 그런다라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이 무료 추천주도 너무나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드려요. 사실은 이제 좀 손해 보시는 거를 좀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료 공략주에 대한 이 승률이 대단히 높아요. 수익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승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10개의 종목을 샀는데 네. 10개의 종목이 다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이게 이제 승률을 따지는 건데 제가 이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익률도 중요해요. 하지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략주를 드리는 것들이 승률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툭 드리는 것보다도 네. 들어오셔가지고 좀 의미 있게 이거를 좀 전달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가격 전략 같은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그런 디테일함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들 그 무료 공략주로 다 수익 냈는데 본인만 못 내시는 분들 많아요. 오. 왜 그럴까? 가격 전략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 전략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가격 전략 잡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노란톡 안에서 저는 좀 드리고자 함이고요. 그 보령 제약이 네네. 지금 55% 수익률이던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봤더니 한 4-5분이 인증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노란톡방에서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넷 방송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이잖아. 아, 라이브 네. 방송을 노란톡 메신저 안에서 제가 그 공개로 해드려요. 너튜브로 하는 건가요? 너튜브로 해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네. 노란톡 메신저에서 별도 프로그램 없이 노란톡 메신저 안에서 방송을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 공개 방송을 할 때 제가 이제 무료 공략주로 그냥 기분에 따라 막 툭툭 드리기도 아, 하고 그래요. 그래요? 네. 세로닉스도 네. 이게 그 모음 자음 퀴즈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 네, 그냥 시은 리을 네. 그 니은 시읒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종목 찾아가지고 내일 시초가 들어가셔라고. 네. 근데 20곡이었네요. 20개지.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그렇게 이제 분위기에 따라 드린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한 110%, 120% 이렇게 수익이 난 거죠. 아, 네. 대단하네요.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재밌게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분위기도 되게 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들어오시면은 네. 나가지 말고 좀 오래 계셔 보세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냥 툭툭 이렇게 또 나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공개 방송 혹시 시간대는 언젠가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네. 공개 방송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네. 뭐 앵커님이 그러면 오늘 뭐 공략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뭐 공개 방송 해주시나요?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 약속을 좀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럼 오늘 해드릴게요. 근데 네. 평소에는 이 공개 방송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잡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좀 이렇게 어느 한 군데 얽매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네.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약속 시간을 제일 싫어해요. 아, 그래요? 몇 시에 딱 만나 이게 너무 싫어. 아, 나는. 즉흥적인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네. 제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 분위기를 네. 봐가면서 해드려요. 오늘 분위기 좀 좋은데 그러면 네. 공개 방송 해드리고. 아, 그런데 오늘 그래도 방송 분위기는 좋았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 공개 방송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오늘 네. 들어오시면은 네. 지금 이제 몇 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네. 600 지금 19명으로 지금 체크가 돼 있어요. 네. 650명까지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고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네. 무료 추천주도 뭐 한번 공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3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명만 들어오신다면요, 우리 무료 이제 종목주들 100%가 넘는 수익 종목주들도 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 오늘 개인 방송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해드린다니까. 자, 홍주원이 떴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돋보기에 거기 검색을 딱 해주시면 쉽게 참여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전문가님들과 오늘 함께 해본 방송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함께 하셨던 박건영 전문가님 노란톡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전문가님과 오늘 홍주원이 떴다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저희 오늘 굿이브닝 주라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라이프 밸런스를 맞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